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종양이 곧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전이가 없고 그리고 크기가 커진다 하더라도 침습도가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양입니다. 다만 지방종의 경우에서는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경우에 혈관을 누르거나 신경을 압박하거나 혹은 복강 내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우에서는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종양의 경우에서는 전이가 되고 침습도가 꽤 높고 분열이 너무나도 빠르게 되면서 주변 장기나 기관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매우 안 좋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종양의 증세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식욕부진을 같이 동반하면서 구토, 설사로 동반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구토, 설사가 있다 해서 종양도 아니고 종양이 있다고 해서 구토, 설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환자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고 내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종양성으로 의심이 되나 그 친구에서는 구토설사가 없이 가슴 쪽에 폐 전이만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상이 어떻다, 종양이 있을 때 무조건 이런 게 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 안전하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체 검사를 포함해서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종양에 대한 의심이 올라가게 되면 보호자님께 세포학 검사 혹은 CT를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CT의 경우에서는 몸의 전체적인 장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소견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세포학 검사는 바늘을 이용해서 그 종괴의 세포를 일부 채취해서 이 세포가 종양성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간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T와 세포학 검사는 꽤 장점을 많이 가진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미약하게 있습니다. CT에 대한 단점은 전신 마취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세포학 검사는 종양의 일부만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CT의 장점은 몸의 전체적인 스캔을 다 하게 되면서 전이평가나 혹은 침습도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포조직 검사의 경우에서는 실제로 절개를 하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늘적인 부분으로만 물론 아프긴 하지만 최소의 침습으로 종양에 대한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더 나아가서 CT와 세포학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종양에 대한 진단이 완료가 됩니다. 어떤 종양세포가 의심이 되고 어디 부분에 종양이 있으며 침습도는 어디까지이고 전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에 대한 부분에서 수술적인 고려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종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접근, 항암제 주사, 경구 항암제 복용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님이 항암제라든지 수술적으로 그리고 침습도가 너무 높은 그리고 난도가 너무 있는 몸에 해로운 치료들을 원치 않으실 때는 면역 억제제 일반적인 약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종양에 대한 침습도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기법도 매우 많이 발전이 되어서 방사선 치료 또한 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3개에서 4가지 방법이 종양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각 치료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적인 접근은 장점은 종양이 매우 커져 있는 경우에 한 번의 수술로 인하여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종양세포를 한 번에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의 경우에서는 결국은 수술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 그리고 수술적인 거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 주사제입니다. 항암 주사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항암 치료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원을 하면서 항암 주사를 하게 됩니다. 멸균실에서 항암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에 걸쳐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장점이라면은 수술적인 접근이 아닌 주사로 내과적인 치료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며, 혈액암인 경우에서는 수술적으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항암제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서는 항암제 자체의 기능이 매우 분화가 빠른 세포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골수도 억압이 될 수 있다, 골수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과적으로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하는 아이들에게 경우에서는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리고 얘기를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구 항암제는 메트로노믹 치료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항암제의 용량을 보통은 2, 3주에 한 번 항암제 주사를 하지만 그 용량을 매일 하루 2번씩 혹은 하루 1번씩 나눠서 경구제로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은 한 번의 과량의 항암제가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한 번에 항암제가 투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 자체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져 있을 겁니다. 아이의 상태라든지 집에 여러 가지 환경이 맞물려져 있을 텐데, 아이의 상태라든지 아이의 컨디션 그리고 종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말로 다양하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우리 아이가 항암을 해야 한다 혹은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너무 고민되실 때는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조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걸쳐서 오해 없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노령이거나 너무나도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일 때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몸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용량을 선정한 뒤에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의 생기나 종양에 대한 침수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의 경우에는 최대 한 달, 길어도 2달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가 항암제나 수술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도 그 효과가 처음 바로 항암제나 수술을 했을 때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악성 종양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을 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에 대해서 측정적으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간 종양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췌장 종양에 한해 있는 경우들을 예를 들면은 거기에 맞는 처방식 사료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종양의 경우에서는 무엇보다도 잘 먹고 좋은 것을 많이 먹여주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회복식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또한 아이의 종양이 어디에서 기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합병증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처방식으로 권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종양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도 많고 진단 방법도 많으면서 종양에 대한 종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동영상에 한 번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개략적으로 보호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종양의 경우에서는 전이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것은 QOL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을 마지막까지 향상시켜주면서 우리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천천히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꼭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